감독이 왕정 감독입니다. 네? 왕정 감독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봤던 것 같기는 한데 지존무상이라는 영화가 네네. 있고요. 네네. 도신. 녹정기 1, 2 주성치 나오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영걸의 탈출. 이거는 이영걸이 이제 빌딩에서 탈출하려고 막 하고. 다이아드입니까? 다이아드랑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녹화한 비디오 많이 봤어요. 그렇죠. 대충 필모그래피를 훑어보면 어떤 영화를 만드시는지 모르지. 기본적인 코드가 있어요. 약간 웃김, 코미디가 있어요. 코믹함과 哎呀，我好鬼痛啊！你要用個口吸咗個傷口啲毒出嚟，就咪攞有呢度啦。 그리고 약간의 야릇한. 네. 제가 홍콩 영화는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동사서독이라든지 와호 장룡이라든지 와호 장룡 너무 좋았는데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왜냐면은 등이 간지 이런 게 없어서. 唔使驚，我勾下痕啫嘛。 홍콩 영화 진지하면 안 돼. 팬이 아는 사람이 진입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훨씬 재밌었겠다. 영화를 보는데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놀랐냐면 정말 창의적인 캐릭터다. 이 사람은 돌에 이 사람이 매달려 있어. 이 돌에 매달려 이게 등뼈가 부러져서 이 큰 바위 안에 자기를 넣어서 움직이는 캐릭터를 누가 생각합니까? 날아다니면서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든가 배트맨. 그 다음에 흰머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성을 하나하나 살리려면 이 정말 시리즈를 만들고 이 사람 스피노프를 영화로 가끔 만들면 이거 정말 재밌겠다. 이게 홍콩판 혹은 중국판의 어벤져스 아니면 반지의 제왕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약간 개그 터치로, 그리고 이 영화는 단 한시도 빼놓지 않고 액션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액션 플러스 코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만 진지를 빨고 이게 의미부여를 조금 해주면서 캐릭터 살리면 이걸 굉장히 장중한 대서사식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무기의 내면적인 갈등 이런 걸 딱 하면 그게 다크나이트입니다. 영화적인 연출로는 좋긴 한데 좀 캐릭터를 조금만 더 덜어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 CG와 액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찍었다. 특히 중간에 사막신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막신에서 정말 엑스트라가 막 나오잖아요. 그때 돈이 느껴져, 돈. 사실 이게 소도구라는 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의 소도구 하나하나를 다 만든 것 같고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영웅에서 그 색감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 영화 색감이나 소도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걔네 돈이 달려온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막에서 말이 막 바닥에 빠지는 장면, 고꾸라지고 뭐 이 안에서 막 손이 올라오는 장면이라든가 나무가 날라와서 부딪히고 막 대규모 전투씬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이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원작에서 몇 가지 설정들을 살짝 각색은 했습니다. 네네. 처음에 배경 설명을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몇몇 가지를 좀 빨리 각색을 하고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고 네네. 왜 그 돌 할아버지가 거기 돌에 박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에이 졌다 이러면서 갑자기 확 날아가면서 그냥 中殺風，再見啊！喂！ 그 아저씨가 돌에 박히려면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돌에 박히냐고. 여기서 이제 이영걸의 연기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영걸이 사실 장무기 자체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선한 얼굴, 이영걸의 그 약간 황비용의 그 어벙떨떨이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림 누나가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이 너무 잘 맞았다. 또 잘생겼었거든. 네 맞아요. 무당파기 때문에 태극권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장산풍이 태극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영걸이 또 태극권을 그렇게 맛깔나게 잘한다. 정말 손끝 이거 하나하나 전 세계에서 내가 보기엔 태극권 제일 잘하는 그런 것 사람이 이영걸인 것 같아. 야, 이걸 보면서 리얼 씹찐따가 무공을 익혀서 리얼 초핵사가 되는 아하. 이런 영화가 아닐까. 놀리잖아 애들이 또 막 몰카 찍고 자기들이. 그치, 몰카 한번 찍히죠. 수많은 남성들의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실 언제 한번 그렇게 이쁜 누님들한테 사랑을 받아. 대시를 받아보겠습니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김용 카도라에 의하면은 장무기가 사실 천하 통일을 못하고 그냥 몽골로 떠나요 나중에. 그냥 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런 장무기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무예가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이렇게 쓴 거다.
일단 의천도령기 내에서 큐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숙정이 누님. 일변에서 사실 정체가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네네네. 소설 보면은 사실 아는 것도 많고 명교에 막 교주들만 지나다니는 자리도 알고 무공도 좀 하고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五岳公用咁犀利嘅鐵鏈鎖住你，唔會係無緣無故嘅。 페르시아 명교의 성녀의 딸입니다. 呢啲咩字嚟㗎？係波斯文嚟㗎，你識波斯文嘅咩？少少。 명교라는 게 사실 한 종파에서 나왔는데 이제 페르시아랑 중국의 명교가 이렇게 갈리게 돼요. 건곤데나이가 명교의 교주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명교에서는 건곤데나이 그 건법이 상실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명교에서는 3대 성녀를 만들어서 그 3대 성녀에게 이것을 중국의 명교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소소의 어머니가 성녀로 임명이 돼서 가서 비급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죠. 성녀는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성녀들이 모입니다. 그 성녀들의 그간의 활동 보고서를 받고서는 그 와중에 동정을 이루신 분 거기서 화형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제 소소의 어머니께서 사랑에 빠지시는 바람에 이제 소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는 이제 숨어서 지내고 내 딸이라고 얘기하면 넌 뒤지니까 이런 거를 구해서 어떻게 해서 네가 명교의 교주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분의 최종 목표는 페르시아 명교의 교주가 되는 게 목표다. 의천도령께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또 미스 홍콩에 빛나는 약간 눈빛이 뇌세적이죠. 아. 원나라 공주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 회전이 상당히 빠르고 장무기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맞아요, 역시. 장무기가 항상 그 작업 멘트가 있잖아요.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라는 걸 소소에게도 얘기하고 사실 장민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소소가 삐져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만난 사람은 만난 여자가 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대. 장무기 아주 작업남이야 이 새끼. 무기 이놈 시키. 이 모든 사실 트러블을 만드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무림의 고수들을 사실 돈이나 권력으로 그래서 먼 나라 벼슬도 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을 제거해버리겠다. 그 끝에는 역시나 의천공과 도령도를 차지해서 무목유서와 구음진경을 탈취하려는 그런 것도 옵션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장무기랑 이어져요. 숙정이 누나는? 숙정이 누나는 사실 세컨드가 될까 말까 하면서 숙정이 누나 사실 명교의 교주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기 오빠 옆에서 그냥 무기 오빠 보필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뇌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페르시아 명교의 교주가 되십니다. 이게 히트가 된 겁니까 이게? 히트가 안 됐습니다. 아쉽게. 사실 이 네. 영화는 왜 완결이 나지 않고 끝난 건가? 막 지금 제작 중이다. 막 되게 카더라도 많았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이 편이 제작이 미뤄진 건데 이게 그만큼 돈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홍콩 무협 영화가 전성기를 구가를 했어요. 단지 비디오 2차 시장에서만 그랬던 거고 당시 홍콩에서는 무협 영화는 지는 장르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협 영화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최후의 보루로 투자를 하고 상당히 스케일이 큰 이제 작품 말 그대로 반주의 제왕을 만든다는 거야 내가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망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해서 10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제작사가 약간 도산을 했고요.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 작품을 안 찍게 됐어요. 다시 재작년 이제 작년부터 제작이 된다는 오피셜이 떴고요. 대신 이제 절망적인 거는 우리 이제 영거리 형님과 숙정이 누님이 너무 늙어가고 그치.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민 씨는 연예계를 은퇴하셨습니다. 90년대 블록버스터 영화로 액션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시면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규모라든가 그리고 액션씬이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찍는 티가 나요. 태극권의 손끝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 싸움을 하면서 얘가 태극권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찍어내요. 그래서 액션을 보고 싶으시면 그리고 이런 커다란 스케일을 보고 싶으면 이 영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책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글로만 표현돼가지고 이게 어떤 모습일까라고 되게 궁금한데 그 상상력을 시각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은 요걸 보면은 태극권이 어떤 권법이고 건곤대나이가 진짜 뭐가 책을 소설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거 영화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설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은 그걸 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홍콩판 반지 어벤져스입니다. 반지 어벤져스. 반지의 어벤져스. 呢度六大派就喺